이것은 산호세의 잔해입니다. 콜롬비아 해안 근처에서 발견된 스페인 갈레온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 배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배에서 약 200억 달러 상당의 금, 은 그리고 귀중한 보석이 발견되었거든요. 이 보물들은 스페인의 펠리페 5세 왕에게 전달될 예정이었어요. 배의 선장은 영국인들이 이 금을 노릴 걸 알고 있었지만 함정을 피할 수 없었어요. 1708년 7월 8일 이 배는 약 6km 깊이까지 난파되어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300년 된 배를 이렇게 깊은 곳에서 들어올리는 것은 매우 섬세하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었어요. 산호세의 잔해는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잠수부들은 바다 밑바닥에서 금과 다양한 보물들을 꽤 자주 발견합니다.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근처에서는 훨씬 더 흥미로운 것이 발견되었는데요. 이상하고도 무서워 보이는 것이었죠. 바로 30m 깊이의 수중강이었어요. 독특하게 깔때기 모양으로 형성되었으며 안에는 신선한 빗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깔때기 바닥은 짠 지하수의 원천이었어요. 밀도 차이 때문에 두 가지 물은 섞이지 않고 염수의 맑은 표면만이 보이는데요. 유리잔에 기름을 조금 붓고 물을 부으면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세노테 엔젤리타는 다이버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고 많은 재미있는 사진들의 출처가 되었습니다. 다음 발견은 아틀란티스 신화 밴드를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요나구니 유적이에요. 26m 깊이의 거대한 석조 건물이죠. 다이버들은 피라미드, 거리, 계단의 윤곽을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전체 구조물은 축구장의 절반 정도 크기였어요. 약 5,000년 전에 지어졌고 몇몇 벽에는 조각도 새겨져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건물이 전설적인 무 또는 레무리아 문명의 흔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술로는 이런 구조물을 만들기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요나구니 기념비에 대한 아주 많은 신화와 가설들이 등장했지만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기념물이 수중 조류로 인해 단단한 암석이 형성되면서 자연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이버들이 조각이라고 한 것은 사실 긁힌 자국일 뿐이에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동안 많은 고고학자들은 요나구니 유적이 인공 구조물이며 피라미드, 도로, 심지어 경기장까지 있다고 계속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수중 도시는 그 기원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이언시티예요. 상태가 여전히 거의 완벽합니다. 아치, 조각상, 벽의 장식물, 심지어 나무로 만든 구조물까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지하철 열차 길이와 비슷한 깊이에서 보존되어 왔습니다. 이 도시가 발전하기 시작했을 때 선진적이고 매우 강력한 사회가 이곳에 존재했습니다. 약 1300년 된 것이 몇몇 발견되기도 했죠. 1959년 이 도시는 새로운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도시가 있던 곳에는 현재 인공 첸다우 호수가 생기게 되었어요. 2001년에 다이버들이 우연히 이곳을 발견하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이곳은 잊혀져 있었습니다. 현재 이곳은 전 세계의 노련한 다이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발트의 변칙. 이 장소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쟁과 음모론은 나왔습니다. 2011년 6월 발트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스타워즈 밀레니엄 팔콘과 모양이 비슷하고 길이는 학장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 행성에 추락한 외계인의 비행선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오래전 파도에 가라앉은 고대 도시의 잔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잠수부들이 이 이상한 물체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샘플을 채취해서 과학자들에게 분석을 맡겼습니다. 이 암석 형성층은 빙하의 일부분이었는데 이 지역에 산재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 변칙적인 층을 발견한 팀은 뭔가 더 있을 거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물체에 접근했을 때 모든 전기 장비가 작동을 멈췄다가 다시 멀어지면 장비가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했다고 하네요. 와, 이제 이 수중 도시를 보고 싶다면 스쿠버 장비가 없어도 잠수를 할 수 있습니다. 트로니스라고도 알려진 헤라클레온입니다. 이 장소는 버스 한 대 길이 정도의 깊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도시는 적어도 14,000살은 됐을 거예요. 이 유적은 1999년 프랑스 수중 고고학자 프랑크 고디오가 발견했습니다. 많은 동전, 접시, 미완성 신들의 조각상이 이곳에서 발견되었죠. 2010년에는 고대 이집트배 바리스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엄청난 양의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이 도시의 5%만이 연구되었어요. 2020년에 잠수부들은 알 수 없는 변칙적인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나선형 광선이었어요. 호주 서부 해안 근처의 해저를 조용히 비추고 있었죠. 알고 보니 이는 살아있는 생명체였는데 이름은 아폴레미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일 생물체가 아니라 관해팔이라고 불리는
바다 생물의 집단입니다. 믿을 수 없는 길이의 진해 모양을 만들면서 서로 달라붙습니다. 이 특정한 나선형 모양의 아폴레미아의 바깥쪽 고리는 길이는 약 47m입니다. 비교하자면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 중 가장 큰 흰 긴수염 고래의 길이는 30m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아폴레미아가 포식자라는 거예요. 이 나선형 생물은 사냥을 담당하는 부분과 음식을 소화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아폴레미아는 바닥에 앉아 무언가가 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도 않아요. 이들은 수영을 하며 작은 플랑크톤, 물고기, 그리고 심지어 다른 아폴레미아를 사냥할 수 있어요. 매우 드물긴 해도 이들의 침은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안티키테라. 1901년 해면 다이버 중 한 명이 축구장 너비만큼 깊은 로마 화물선에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귀중한 유물들을 많이 수집했어요. 청동과 대리석 조각상, 도자기, 보석, 그리고 컴퓨터가 있었죠. 뭐라고요? 로마배의 컴퓨터라니요?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현대 컴퓨터의 가장 오래된 아날로그형 컴퓨터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수년간 과학자들은 이것이 어떤 메커니즘인지 알 수 없었지만 엑스레이 테스트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죠. 이 컴퓨터는 그리스의 거장들이 만든 것으로 시기는 대략 기원전 100년에서 15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약 30개의 청동기어로 구성된 복잡한 기계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해와 달의 움직임을 따라다니며 일식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산호세의 잔해 속에서 발견된 보물처럼 이 컴퓨터가 200억 달러를 가져다 주진 못했지만 역사학자들과 연구원들에게 준 지식은 값을 매길 수 없을 겁니다. 하나 더 있어요. 2명의 다이버가 청상아리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가 렌즈에 더 놀라운 것을 잡아냈습니다. 거대한 해파리였는데요. 다이버들의 말에 의하면 이 해파리는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삶은 달걀과 같았다고 해요. 비정상적인 크기의 통해파리였죠. 지름이 거의 1.5m나 되었고 길이는 잠수부의 키와 거의 비슷했어요. 이 해파리는 영국 해역에서 발견된 가장 큰 해파리로 비록 위험하게 여겨지진 않지만 여전히 온순한 거대 생물입니다. 브라질의 강에서 발견된 이것은 여러분이 다이빙을 망설이게 만들 거예요. 바로 거대한 아나콘다예요. 바르톨로메오 보부와 그의 파트너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아나콘다 중 하나를 촬영했습니다. 다 자란 기린의 키만한 길이에 평균적인 사람보다 무게가 더 나았어요. 바르톨로메오는 상어 주위에서 수영하는 것에 익숙한 편이었지만 이 뱀과의 조우는 그에게 아드레날린을 솟구치게 한 경험이었죠. 다행히도 이 뱀은 호기심이 많았고 해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이빙을 하기에 가장 흥미로운 장소 중 하나는 놀랍게도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오르다 동굴인데요. 이 동굴은 우랄 산맥 서쪽에 있으며 사이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동굴의 수중 부분은 4.8km로 뻗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굴은 지구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동굴의 가장 엄청난 특징은 물입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환경 덕분에 물이 깨끗하고 수정처럼 맑습니다. 다이버들은 46m의 거리에서도 뚜렷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오르다 동굴은 수중 사진 촬영을 하기에 완벽한 장소가 되겠죠. 마치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저 대왕 문어처럼요. 발견하셨나요?